오늘은 하안검 수술을 할 때 체크해야 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놓치면 결과가 미흡하기 때문에 재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꼼꼼하게 이 모든 것을 체크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피부와 근육이 처짐 정도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환자를 딱 봤을 때 알 수도 있지만 스냅백 테스트나 리드 디스트랙션 테스트를 추가해서 꼼꼼히 체크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유난히 피부가 처진 경우가 있으며 이 근육 처짐들은 피부 처짐에 가려져서 정확히 체크하지 않으면 놓치기가 쉽습니다. 요즘에는 대부분 이 근육들, 특히 남는 근육들은 애교살을 만드는 데 활용하기 때문에 제거를 많이 하지 않지만 너무 많은 경우에는 제거가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눈밑 지방의 양이 얼마가 되는지와 배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환자들 경우에는 눈밑 지방이 불룩해서 눈물 고랑이 발생돼서 내원하게 됩니다.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이 눈물 고랑이 광대뼈 아래까지 확장되기도 합니다. 눈밑 지방은 안쪽과 중간 쪽, 바깥쪽 세 부위로 나누며 이 각각을 정밀히 체크해야 됩니다. 간단한 눈물 고랑은 안쪽과 중간의 눈밑 지방 재배치로만 해결이 가능하지만 과도한 경우에는 지방 제거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눈밑 가쪽에 있는 지방은 과다한 경우 제거만 시행합니다. 그리고 선천적으로 눈밑에 지방이 너무 없는 경우와 이전에 눈밑 지방 제거술로 눈밑이 꺼져 있는 경우에는 지방 이식술이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애교살에 대한 것입니다. 애교살은 웃었을 때 주로 이렇게 불룩하게 튀어나오는 부위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남자들 같은 경우는 애교살을 별로 원하지 않지만 여성분들은 애교살이 있으면 젊어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요즘에는 수술 과정에서 애교살을 만드는 신경을 다치지 않게 하면서 이 눈둘레근을 보강해서 이 애교살을 강화하는 편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애교살을 얼마나 원하는지를 수술 전에 환자분과 상담해 보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중안면 부위 처짐 정도를 측정해야 됩니다. 이 중안면 부위가 처지면 눈밑 지방이 처진 것처럼 나이가 굉장히 더 들어 보이게 됩니다. 특히 팔자주름이 심하게 되고 이 골이 더 이렇게 길게 연장되는 효과를 지니게 됩니다. 따라서 40대 이상, 50대나 60대 환자들 같은 경우는 하안검 수술을 할 때 이 중안면을 거상하는 것이 대부분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눈꼬리 방향이 위치입니다. 어렸을 때는 대부분 눈꼬리 방향이 위쪽으로 올라가서 좀 사납게 보여서 싫어하는 경우가 많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아래로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하기 전에 이 눈꼬리 위치를 그대로 유지할지 좀 더 올려줄지 아니면 정말 드물게 조금 더 내려줄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환자분이 갖고 있는 회복기간입니다. 증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눈밑 지방 재배치나 미니 하안검 수술을 통해서 박리를 최소화시켜 붓기와 멍을 최소화시켜 회복기간을 짧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노화가 심한 경우에는 이 모든 노화 원인을 교정하다 보면 이 붓기와 멍이 상당히 오래 가기 때문에 이 환자의 회복기간에 맞춰서 정말 필요한 술기만 골라서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 전에 환자분에게 얼마나 시간이 있는지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재림성형외과였습니다. 감사합니다.